저는 올해 90이 되었습니다. 평생을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하며 살았고 젊은 시절에는 달리기를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라톤은 제 인생의 자랑이었지요. 40대, 50대에도 꾸준히 대회에 참가해 수십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완주 메달을 목에 걸고 이게 바로 늙지 않는 비결이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달릴 때마다 심장이 살아있음을 느꼈고 땀방울은 제 자존심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서 몸은 제 열정을 더 이상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달리던 중 무릎이 갑자기 뻣뻣해지며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MRI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심하게 닳았습니다. 더 이상 마라톤은 위험합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건강을 위해 달렸는데 결국은 병원 수술대에 눕게 된 셈이었으니까요. 인공관절 수술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이르는 수술비, 그리고 재활 치료비까지 합치면 은퇴한 노인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착각합니다. 젊을 때 하던 운동을 그대로 하면 건강하다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젊음을 붙잡으려는 마라톤은 오히려 노년의 관절을 망가뜨리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마라톤 대신 걷기를 택했습니다. 하루 30분 평지에서 아내와 함께 걷습니다.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무엇보다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제 충고는 단순합니다. 60대 이후에는 마라톤을 추억으로 남기고 걷기를 습관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병원비를 절약하고 평생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년의 여가로 가장 많이 선택하는 운동은 등산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세상이 다 가진 듯한 성취감이 찾아오고 시원한 바람은 젊음을 되찾게 해줍니다. 저 역시 60대 초반까지는 주말마다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위험은 오르는 길이 아니라 내려오는 길에 숨어 있었습니다. 등산을 할 때 내리막길은 무릎에 체중의 3배에서 4배까지 충격을 줍니다. 젊을 때는 근육과 관절이 이를 버티지만 나이가 들면 이미 닳아있는 연골과 약해진 근육이 그 압박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어느 날 산을 내려오다 갑자기 무릎이 찌르는 듯 아파 걸음을 멈췄습니다. 결국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내려왔고 병원에서는 연골 손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등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하산이 치명적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재활 치료를 받으며 적지 않은 비용을 써야 했습니다. 물리치료비, 약값, 검진비까지 더하니 수백만 원이 순식간에 나갔습니다. 만약 수술까지 이어졌다면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지금은 완만한 산책로 위주로 다니며 반드시 스틱을 사용합니다. 스틱은 무릎에 실리는 하중을 분산해 주어 큰 도움이 됩니다. 높은 산을 고집하지 않고 가까운 공원 산책길에서 충분히 땀을 흘립니다. 저의 충고는 명확합니다. 60대 이후 등산은 정상에 오르는 도전이 아니라 무릎을 지키는 지혜여야 합니다. 내려올 때 무릎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산의 즐거움은 병원비의 고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산은 언제든 우리 곁에 있지만 무릎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스쿼트는 하체의 왕이라 불립니다. 허벅지를 단단히 하고 전신 근력을 기르는 대표 운동이지요. 저도 한때는 무거운 바벨을 짊어지고 수백 번씩 스쿼트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동작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스쿼트를 무리하게 하면 허리 디스크에 큰 압박이 가해지고 무릎, 연골은 점점 더 빨리 달아갑니다. 저는 60대 중반 헬스장에서 무거운 중량에 도전하다 허리를 삐끗했고 결국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몇 달간의 재활치료와 물리치료, 약값은 제 생활비를 잠식했습니다. 무게와 횟수로 몸을 시험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체어 스쿼트, 벽을 짚고 하는 벽 스쿼트만으로도 충분히 하체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무리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허리와 무릎은 평생 써야 할 자산입니다. 과거의 영광보다 오늘의 안전이 더 소중합니다. 복부 근육을 위해 윗몸 일으키기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운동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체를 억지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에 압력이 쏠리고 목이 과도하게 꺾이며 척추 전체가 부담을 집니다. 저 역시 은퇴 후 매일 100개의 윗몸 일으키기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병원에서는 요추 디스크 악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와 약값, 물리치료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었습니다. 복부를 단련하려면 플랭크나 레그레이즈 같은 대안이 있습니다.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운동은 근육보다 척추를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뼈는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줄넘기는 단순하고 친근한 운동이지만 60대 이후에는 발목과 무릎에 순간적으로 큰 충격을 줍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줄에 걸려 넘어질 위험도 큽니다. 저는 60대 초반 추억을 떠올리며 줄넘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발목을 접질려 크게 넘어졌습니다.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병원비와 재활 비용은 제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대신 지금은 제자리에서 가볍게 발걸음을 떼는 운동이나 작은 스텝박스 위를 오르내리는 운동을 합니다. 심폐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줄넘기는 추억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축구, 농구, 배드민턴 같은 격렬한 구기 종목은 한때 저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에는 급격한 방향 전환과 점프가 무릎과 허리를 망가뜨립니다. 심장에도 돌연사의 위험을 안겨줍니다. 운동은 장수의 비결이지만 나이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평생 이어갈 수 있는 꾸준하고 안전한 운동이 답입니다. 병원비를 절약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내 몸을 해치지 않는 운동을 고르는 것. 이것이 제가 90살이 된 지금 전하고 싶은 충고입니다.